안녕하세요. 저는 전미숙이라 합니다. 나이로는 67이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 그대로였지요. 제가 살았던 집은 전주에 있는 작은 장원이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의 대부분을 남편과 함께 보냈습니다. 집 앞에는 정갈하게 가꾼 정원이 있었고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자연이 늘 저를 반겨주었죠. 봄이 되면 벚꽃이 나부끼고 여름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바람을 즐기곤 했습니다. 가을이면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발밑을 덮었고 겨울엔 하얗게 눈이 내리는 정경을 벽난로 옆에서 감상하며 손뜨개질을 하곤 했지요. 그곳은 저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지난 세월의 따뜻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보금자리였지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인생의 큰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가 곧 손주를 보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왔지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손주라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하지만 그 기쁨 뒤엔 조심스럽게 따라오는 고민이 있었어요. 손주를 보러 가려면 이 아름다운 집을 떠나 서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지요. 그 집은 저와 남편이 함께 가꾸고 사랑해온 곳이었기에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평온했기에 어쩌면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제 인생의 한 장을 닫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새 생명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었으니까요. 손주의 웃음을 볼 수 있다면 이 집을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저는 서울로 가는 길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그 집의 추억은 제 가슴 한편에 따스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시간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날,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오랜만에 서울로 나선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죠.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벌써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며느리도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들은 제 손에서 짐을 받아들며 말했고 며느리는 저를 부축하려 다가왔습니다. 그래, 도착해서 다행이구나. 며느라기, 배가 많이 불렀구나. 힘들진 않니? 저는 며느리의 배를 가볍게 만지며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아니에요, 어머니.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오셔서 저도 마음이 한결 놓여요. 말했죠. 그 말에 저는 안도감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고 들었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준비해온 선물들을 꺼내며 아들, 며느라기, 이건 내가 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이야. 이건 고추장이고 이건 각종 장아찌들이다. 그리고 이건 미역과 다시마, 몸에 좋은 것들만 챙겨왔단다. 설명했어요. 아들은 놀라며 어머니,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껴안으며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시다니 너무 감동이에요.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시간을 보낼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내가 너희를 위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냥 쉬고 있어라.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저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은 익숙했고 마음속에는 며느리와 아들을 위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냄비에서는 곰탕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팬에서는 생선이 노릇하게 익어가며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식탁이 준비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다정하게 앉아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는 밥을 한 입 먹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들도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요리는 언제 먹어도 정말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어머니 손맛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며느리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준비한 거란다. 내가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많이 고생했을 테니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거나 아니면 필요한 데 쓰면 된다.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내가 이 집안의 귀한 보물이란다. 이건 너를 위한 당연한 보답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상자를 받아들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손주를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비록 서울에서의 삶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아들 내외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던 장면을 떠올리며 따뜻한 감정 속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얼굴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주를 처음 본 순간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그 모습이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아들이 갓 태어났을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조그맣고 앙증맞은 손가락, 갓난아기 특유의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아직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듯 간간히 찡그리는 얼굴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애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우리 가정에 가져다 준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출산 후 며느리가 얼마나 지쳤을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고 육아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며느리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저로서는 어떻게든 며느리가 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모든 집안일을 제 몫으로 떠안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몸에 좋은 재료들로 영양 가득한 국과 반찬을 준비해 며느리가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부엌과 거실을 정리하고 손주에 오시며 기저귀를 깨끗이 세탁해 널어두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를 안아 재우며 틈틈이 집안을 청소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울음을 터뜨리면 저는 빠르게 달려가 아이를 달래며 며느리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저도 몸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알아온 허리 디스크로 인해 척추가 많이 약해져 있었고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 통증이 도지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한 번 일을 시작하면 중간에 쉬는 것도 있고 온종일 집안일과 손주 돌보기에 매달렸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아파와도 그 고통을 꾹 참고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편하게 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밤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젖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만들며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앉아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며느리가 미안해하며 어머니,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며느라기. 너는 그저 손주에게 젖을 잘 먹이고 충분히 쉬어주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거라. 며느리의 감사한 마음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고마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손주의 첫 웃음소리, 잠든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들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좀 더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손주가 조금 더 자랄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도 몸이 회복되고 육아에 익숙해지겠지요. 그때까지는 제가 조금 더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임을 잘 알기에 저는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면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손주의 웃음, 며느리의 미소, 그리고 아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채워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지만 이 순간들이 모여 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끼며 저는 내일도 똑같이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낼 것을 다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는 일들이 점점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제가 하는 일에 감사해했지만 점차 그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고 며느리는 저를 집안의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집안일을 전담하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당연한 듯 변해갔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종종 저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달라거나 빨래한 속옷을 대신 널어달라고 요구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차 불편함과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며느리와 아들의 행복을 원했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자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답답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는 이런 불편함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상처받을까 두려웠고 혹여 가정 내 분위기가 나빠질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불편함을 쌓아두고 대신 손주를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나마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웃음을 지을 때마다 저는 제 모든 피로와 서운함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아들은 출근길에 엄마, 오늘 저녁에 뭐 해줄 거예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는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그날의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는 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아들이 그저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런 말투로 저를 대할 때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어머니, 제 속옷 좀 대신 빨아주실 수 있나요?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속옷 같은 개인적인 물건까지 제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고마움의 표시조차 없이 자신의 일에 다시 몰두했지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속옷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빨면서 마음속에 묘한 서운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부터 밖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서 간단히 식사하고 손주와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를 부르더니 엄마, 저희 오늘 친구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손주를 누가 봐요? 엄마가 하루만 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갈 준비를 끝내고는 저에게 손주를 맡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힘들진 않았지만 그들이 제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고마워하지 않는 태도에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서 손주를 보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며 쓸쓸한 기분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며느리는 퇴근 후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저녁 준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해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허리 통증이 심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엄마, 오늘 저녁 준비가 왜 이렇게 늦어요? 라고 다그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쥔 칼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속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저녁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과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고 설거지까지 혼자 하면서 저는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은 늦가을의 한기가 서서히 집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찬바람이 문틈을 통해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목이 간질간질해지며 숨을 쉬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제 몸은 반사적으로 심한 기침을 터뜨렸고 마치 가슴속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제 몸이 내는 소리에 저 스스로도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의 끊임없는 기침 소리에 방에서 자고 있던 손주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황급히 방으로 달려가 손주를 달래기 시작했지만 이미 놀란 아이는 좀처럼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가량을 그렇게 울다 겨우 진정되었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여전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쓸쓸함과 죄책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저에게 다가와 표정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그렇게 큰 소리로 기침하시면 애가 놀라잖아요. 이제 애도 있으니 좀 조심해 주셔야죠. 그의 말투에는 애정을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물론 저는 손주를 깨어나게 만든 것이 미안했지만 아들의 무심한 태도는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저를 이 집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그저 내 아들이 이토록 무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제게 더욱 차갑게 다가오는 듯해 그 작은 사건 하나가 마음속에서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침 소리가 들릴까봐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며 잠에 들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냉정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생각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씩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제 모습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향해 한숨을 쉬며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도 힘들게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럽기는커녕 차갑고 무심했으며 그 내용 또한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눈물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마치 제가 이 집안의 불필요한 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고 저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급히 준비를 마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저를 남겨두고 그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식탁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그들이 나간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그 빈 공간에는 쓸쓸함과 외로움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정적 속에서 저는 홀로 남겨진 채로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데도 저의 마음은 그늘진 구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희망이나 기대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 내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손주를 재우며 잠시나마 그 무게를 잊으려 했습니다. 아이의 고운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제 귀에 속속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저와 너무나도 비슷한 다른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던 어머니들이었지만 결국엔 자식들에게 소홀히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저 자신이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문득 전주의 그 아름다웠던 장원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채로 그곳은 지금쯤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예전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을 정원이 이제는 황폐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이 텅 빈 상태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오를 반찬을 하나씩 준비하면서도 제 손길은 어딘가 모르게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저녁 식사는 어느새 부족함 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소금을 넣는 것을 깜빡했는데 식탁에 앉은 아들은 첫 숟가락을 뜨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이거 맛이 이상해요.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고 며느리도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따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이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그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무관심에 제 가슴은 한없이 무너졌고 그저 빈 식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남겨진 식탁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음식을 씹으며 다시 한번 제 위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삶이 내게 무엇을 남겼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한없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고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자는 손주와 아들 부부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을 때 갑자기 아들 부부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리자 저는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문에 가까이 다가가 귀를 대고 듣던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차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속여서 제 고향 집을 팔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아마 걱정돼서라도 집을 팔고 돈을 내주실 거야. 어머니가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거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도 결국 동의하며 그래, 어머니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재산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저는 간신히 몸을 끌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하며 방으로 돌아온 저는 그 충격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끊임없이 맴돌았고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배신감과 절망감에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슬픔은 제 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그저 침묵 속에서 그날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저는 그 긴 밤을 하염없이 깨어 있으며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써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마음은 전날 밤의 충격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머릿속에서 뒤엉킨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겠지만 그날은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되어도 제가 일어나지 않자 아들과 며느리는 곧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오늘 아침 식사 준비를 안 하셨어요? 저희 출근해야 하는데요.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힐끔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빨리 떠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며 저희도 힘든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해요. 라고 말하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쾅 하고 큰 소리로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날 방송된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자식을 떠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오랫동안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결국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배신과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제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그들의 어머니지 그들의 하녀가 아니야. 이곳에 온 이유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야. 제 마음속에 그동안 쌓여왔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요구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라디오에서 들었던 여성처럼 저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과 슬픔에 갇히지 않기로 그리고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선택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하듯이 제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긴 후 저는 조용히 버스표를 구입했습니다. 그 표는 저를 전주로 돌려보낼 마지막 야간 버스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로 식탁을 채우고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그 음식들은 평소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들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하고 손주가 잠들자 저는 거실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그들이지만 오늘 밤만큼은 제 말을 듣게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식탁에 앉자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려놓은 저녁은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식사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제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조용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것이다. 너희와 손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돕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조차 잊고 나를 하찮게 대하는 너희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내가 떠난 후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너희의 선택이다. 내가 돌아가면서 이 집의 평화를 다시 찾길 바란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보고 너희의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저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말을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겠다. 내가 돌아가면 이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고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주가 자고 있는 방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본 후 저는 문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이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녘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집 앞에 서서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시간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정원은 어느새 풀이 무성하게 자라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새벽빛에 비친 정원의 풀과 나무들은 각기 다른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위에 맺힌 맑은 이슬방울들은 마치 설탕을 뿌린 듯 반짝였습니다. 고요한 아침 공기는 신선하고 자연의 향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어 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원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왔던 도시의 쓴맛과 자식들에 대한 아쉬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저는 마침내 제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익숙한 정원 한편에 서서 저는 손주를 떠올렸습니다. 도시의 시끄럽고 삭막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언젠가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저 잘 자라주기를,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제 소박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한 삶을 새롭게 계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정원에서 다시 즐거움을 찾고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저는 다시금 기쁨을 찾기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가꿀 정원은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꽃과 나무를 돌보면서 저는 제 마음도 함께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작은 이야기들과 함께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저 자신을 돌보며 독립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의 이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